서민주는 지금도 고속 마인드셋 전제가 제한이 있음을 종종 발견합니다. 증명하려는 욕구가 제한에 튀어나와 성장에 집중하려는 제 발명은 자꾸 늦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녀들보다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세상 제가 펼쳐볼 때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물론 기존의 지식과 공고히 할 때 큰 희망을 느끼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말입니다. 이 독서가 2배로 즐거웠습니다. 기존의 지식을 건강하게 하는 과정도 즐겁고 새로운 지식을 하기 위해 제가 가진 지식 체계가 지표가 나오는 것도 즐겁습니다. 이 최고 독서가들은 불편하고 낯선 지식을 편하게 읽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장 마인드셋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불편한 지식 자신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도움을 주는 것을 의식적으로 느끼는 단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저는 아직 그 단계까지 한참이 멀었다고 느낍니다. 아직 불편한 지식이 편하지만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예전처럼 조프레스 정도 폭풍의 푸른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큰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자질 없는 노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성장의 사고방식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정신을 하여간 다르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조보다는 푸른 지식 한 거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성장하면 이건 습관입니다. 소와 헨슨의 씨앗의 생리라는 책에서 큰 깨달음을 얻은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점은 흑수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면서 피칸스의 양반에 작전적인 심리정을 맞으면 언제든 지도수적인 스킬이 많습니다. 이곳 항상 정제 12대 사람들 석재들이 엄청 문화와 다양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연예가 전에 민족의 미지한테 떠나게 빠른 성취를 바라보면 우리의 성장의 적이다 수준 기법입니다. 시간이 다시 가장 협력한 식구나 짜증 시스템을 어떻게 될까요? 세관 넘어도 예기 때문에 생존하지 못할 겁니다. 그 종이 천년 이상 단안을 잠재력까지 있다고 말입니다. 수많은 가시 나약수하고 수하고 자기가 인간적인 선생님도 말입니다. 그 종류가 한기 보집점을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장에 의한 독서는 모두 빠른 성취가 정해지게 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했던 그 누구보다 성장의 시점에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청근은 빨리 가서 책 전부가 사고 싶었어요. 어떤 분야의 사람에게 책도 쓰게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사람들한테 개인의 학교를 시켜서 써는 생각이 쓰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는 빠르게 해서 자기 선택했습니다. 처음부터 자녀 분야에서 청단의 이야기도 분야의 상관없이 책을 읽었으나 우주와 내가 자기별 시, 소설, 종교, 역사, 철학, 예술 등 다양하게 힘든 문화 자에서 모두 선택하겠다고 전했죠. 저는 그중에서 해보고 싶은 시야에서 이세 모든 조도라고 존재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독서를 전체를 만들어서 가겠습니다. 이런 천재결과는 어떻게 전체에서 책에 대한 이해를 많은 지금부터 집중 제가 제안자들 강자들과 제 신경에 도움이 더 끌어 생겼습니다. 수십건 이거 빠르게 이거 지금 초기 체육을 행복했습니다. 이 가정의 방법사 전체는 상관의 정성을 진짜 집중하지 못하게 돼요. 제가 내용이 조금 더 진짜 알겠을 때도 정신이 못하고 습관이니까 생각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뻔뻔해서 정신의 뻔뻔한 못하는 정적인 책이 아직도 있기는 책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지금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성장 방법은 안 쓰는 수고차기 가질 수 있는 좋은 방법에 시작하는 방법을 실천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원하는 기만 가만히 있을 가득한 끝에 더 좋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토하기보다도 전화질 것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문학서전 진지하게 책도 더 일을 집중했더니 오히려 더 늦게
들어가는 방법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서 저도 상당한 시장을 입에서 그것도 나고도 끝났어요. 그까지 등차는 워낙 많이 나지 않게 됐어요. 저는 각각의 진정을 해보거나 하는 중시 변신 이야기까지 안 돼. 그저 정책과 정보보호하고 세게 했습니다. 수박 속수는 진짜 먹으면 수출하더라. 그저 돌아가면서 온갖 수박하고 톡톡 듣는 일만 했던 뿐이죠. 무엇이 맛있을까 하는 질문하면서요. 무럭무럭 성장의 접근 성장자 특성을 지우친 시즌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번 성취를 받은 자들간에 그들의 실력을 표현을 조정했습니다. 책의 피상적인 정보만 까는 독서가는 책이 깊은 의미를 이해하면서 공부에 집중한 정도가 독서가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다 제주의 환경에 제가 책을 지을 만한 작품 시기를 알아볼 수 있는 시에도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다산 동양공은 예부기관의 아자들의 편들문을 등등 역사 공부를 통해 기술을 다지는 것을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른 정치와 나쁜 정치를 알기 전에 세계의 기술을 예, 공략을 가지고 전승 한다고 했습니다. 표준감을 추정할 때 또 토착에 대한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반에서 선수보다 중요한 대면의 시작이 제대로 성장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에 성장한 것들과 세계관자는 나는 완전히 허송했어. 보다 같은 비벌이 실제도 갈만한 가치가 있는 곳에는 기득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성성을 끝하는 지금까지는 오히려 필요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기만성이라는 단어는 동화합니다. 큰 것은 천천히 완전된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다양하게 연결된 그것을 쓰임받기보다는 저는 여기가 성장하는 더 큰 것을 쓰임받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방식을 시장하는 독서를 찾아는 너희가 확실하게 성장하는 저도라는 것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한 저자의 모든 책을 읽는 습관입니다. 어떤 특정 책이 마음에 들면 그 저자의 전 책들을 모두 찾아보고 구매해야 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식세계 편집시키고 20분 영상 때문입니다. 또 한편은 강하고 끌어가고 싶은 저자에게도 아직 부족하던 초보작가의 시절이 있지 않을까. 그들의 작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궁금증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자자의 모든 책을 읽는 습관이 싼책하는 조스코가 강력히 추천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쪽수법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인물 독서라고도 불리고 전적조 독서라고도 불렸습니다. 조이봉의 전적주의자의 꿈에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전적주의는 한 작가 모든 작품을 통해서 이견을 흘리는 심지어 작가 자신의 저자에게 못한 정성까지 내주고도 굉장히 작가 상대적 어떤 의미까지 그런 책에서 사실 세계 다시 세계 원관이 만들어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이미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점을 봤던 것이 약 3년 전이었으나 이제는 그저 마음이 가는 대로 좋아하던 작가를 따라주는 책을 읽었지만 이 시점부터는 조금 더 이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전작주의 독서를 실천했습니다. 그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첫 번째는 성장 목소리 부합하는 일명 고르기. 두 번째는 관련 소득 모으기. 세 번째는 성격감을 조금만 발표하기. 네 번째는 자료 정리하기. 다섯 번째는 정기적으로 제독하기 등입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황야를 향해서 여러 저자들과 깊어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니체는 로버트 그린, 헤르만 헤세, 구본용, 조정래, 손자,
공자, 유자 등 3명의 저자를 고르고 그 저자의 사상에 내면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었습니다. 어떤 저자는 한두 달이 걸리겠다, 어떤 저자는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시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때는 전작자의 독서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더라도 너무 감각적으로 열심히 읽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꾸준히 함께하며 그들의 내면과 소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책은 몰리는 날도 있고 하루에 10분 정도는 읽는 날도 있었지만 꾸준히 함께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실천하다 보면 어느 날부턴가 그들 목소리가 제 정신 속에서 울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렇듯 전작주의 독서가 탁월한 독서법인 이유가 있습니다. 내면은 항상 현자들한 목소리가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큰 지혜를 발휘해주기 때문이다. 저는 약 1년 동안에 공자와 관련해서 소설을 찾아 읽었고 이 독서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이 깊어지다 보면 일상을 살아가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공자의 목소리가 제 정신 속에서 들려옵니다. 가령 공부의 성과를 끝발을 얻고 싶다는 조급함이 생길 때마다 발음을 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자의 호학 정신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들기는 마음이야말로 그 어떤 마음보다 세다는 그것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배움의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배우는 과정을 즐기다가 마음을 되새기게 됩니다. 또 독서를 하면 새로운 지식을 얻는데 급급할 때면 배우기만 하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얻음이 없다는 메시지가 독서는 하지 않고 생각에만 빠져 방황할 때만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는 메시지가 제 중심을 바로잡아줍니다. 지식 습득과 세계에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걸 되새기게 됩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아서 제 영상을 알아두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6개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요금이 공자의 목소리가 정신속에서 들어왔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모자라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그럼 영상의 내용이 미흡하진 않았는지, 독서 본인은 필요에 맞지 않는 주장이 아니었는지 스스로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책은 저자의 영혼을 담고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한 권 속에 그 영혼을 담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권의 책은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주제에 집중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권의 책에는 저자 영혼의 일부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작자의 독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 저자가 평생 거쳐 여러 책 어느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더 크고 넓은 저자의 영혼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정신 속에 살아 숨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히 그들에게 동의할 수도 없고 온전히 그들의 의견을 비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한 저자의 책을 전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 그치기보다 자료 정리도 해보고 감상도 기록하면서 저자와 깊은 나무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자의 영혼이 내 곁에 살아 숨쉬면서 삶의 성장을 도와줄 것입니다. 책과의 관계에서도 인간과의 관계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를 가까워질수록 더 친하게 됩니다. 전 책은 내 상상을 이끌는 시작이 되고 내게 힘이 되어지는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내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을 대하여 좋은 책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 또한 여러분께 책의 친구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이건 다음의 마지막 영상, 이번 주제 마지막 영상인 만약 내 인생에 독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